피터팬 제 10장 행복한 집. 석호에서의 싸움은요, 정말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바로 인디언들을 피터의 둘도 없는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피터가 용감하게 타이거 릴리를 끔찍한 운명에서 구해줬잖아요. 그 순간부터 타이거 릴리와 그녀의 용사들은 피터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에게 피터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충성심은 밤낮으로 이어졌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위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지하에 있는 작은 집을 마치 자신들의 보물처럼 감시하면서 해적들이 언제 대규모 공격을 해올까 하고 숨죽여 기다렸죠. 그 공격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만큼 임박해 보였고 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들은 피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겼답니다. 낮에도 그들은 주변을 한가로이 서성거렸어요. 평화의 파이프를 피워 올리며 연기를 하늘로 흩뿌리기도 하고 때로는 마치 맛있는 먹을거리를 원하는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그들은 피터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위대한 백인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 앞에서는 언제나 공손하게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피터는 이걸 엄청나게 좋아했지만 사실 이런 과도한 존경은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답니다. 점차 그의 자만심을 키웠으니까요. 위대한 백인 아버지는 말이야, 피터는 자기 발치에 엎드린 인디언들에게 아주 거만하고 위풍당당한 태도로 말하곤 했어요. 피카닌이 전사들이 자신의 천막을 해적들로부터 굳건히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되어서 한없이 기쁘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고 인디언들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타이거 릴리예요. 사랑스러운 그녀가 대답하곤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과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피터팬이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그의 아주 좋은 친구예요. 저는 해적들이 그를 해치게 절대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답니다. 타이거 릴리는 이렇게 굽실거리는 태도를 보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당당한 아이였지만 피터는 그게 자기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대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좋다. 피터팬이 말했다. 그가 피터팬이 말했다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이제 다른 모든 소리는 멈추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인디언들은 그런 피터의 권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 명령을 받아들였죠. 그들의 순종은 피터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소년들에게는 결코 그렇게 깊은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소년들은 그저 평범한 용사들로 여겼거든요. 안녕? 하고 가볍게 인사를 건네거나 뭐 그런 식의 말들을 했죠. 그리고 소년들을 정말로 짜증나게 했던 건 피터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인디언들의 존경이 오직 자신에게만 향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답니다. 은밀히 웬디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소년들에게 조금 동정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인 피터에 대한 어떤 불평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러운 주부이자 엄격한 가장이었답니다. 아버지가 가장 잘 아셔.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죠.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 어떻든 말이에요. 그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인디언들이 자신을 스코라고 부르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그저 웬디로 불리기를 원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밤들의 밤으로 기억될 저녁에 도착했어요. 그 모든 예측 불가능한 모험과 그 모험들이 가져온 엄청난 결과들 때문이었죠. 그날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는 듯 거의 아무런 특별한 사건도 없이 흘러갔답니다. 고요함 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이제 담요를 두른 인디언들은 위에 초소에서 어둠 속을 응시하며 경계를 섰고 아래 지하의 집에서는 아이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피터를 제외하고는 모두요. 피터는 시간을 알아보러 잠시 밖으로 나갔거든요. 섬에서는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으니까요. 섬에서 시간을 알아보는 방법은 좀 독특했어요. 악어를 찾아서 그 악어의 뱃속에 있는 시계가 똑딱하고 칠 때까지 그 근처에 조용히 머무는 것이었죠. 그 악어는 매 시간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유일한 존재였거든요. 식사는 우연히도 가짜 차 시간이었는데 그들은 둥근 식탁 주위에 둘러앉아서 탐욕스럽게 허겁지겁 음식을 입에 넣었죠. 아이들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 활기찼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의 끝없는 수다와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 때문에 웬디가 말했듯이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시끄러웠어요. 물론 웬디는 아이들의 활기찬 소음을 딱히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음식을 낚아채듯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투툴스가 자기 팔꿈치를 밀었다고 변명하는 건 용납하지 않았답니다. 식사 예절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들에게는 식사 중에는 절대 서로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고정된 규칙이 있었어요. 대신 오른팔을 공손하게 들고 나는 아무개를 고발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분쟁 문제를 웬디에게 의뢰해야 했죠. 하지만 보통 일어난 일은 그들이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매번 고자질이 끊이지 않았죠. 조용히 해, 웬디가 소리쳤어요. 그날 벌써 20번째로 그들에게 모두 한꺼번에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였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어요. 내 머그잔이 비었니? 슬라이틀리 자기야? 웬디는 슬라이틀리에게 부드럽게 물었답니다. 완전히 비지는 않았어요. 엄마, 슬라이틀리가 상상의 머그잔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본 후에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천진난만한 표정이 가득했죠. 그는 우유를 마시기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닙스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고자질이었어요. 그래서 슬라이틀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답니다. 나는 닙스를 고발합니다. 그가 즉시 외쳤어요. 식탁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존이 먼저 손을 들었죠. 그의 눈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래, 존? 웬디가 차분하게 물었답니다. 피터가 여기 없으니까 제가 피터의 의자에 앉아도 될까요? 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의자에 앉다니, 존. 웬디는 이 말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절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존이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약간의 불만이 서려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다고요. 이건 피터에 대한 미묘한 불평이었어요. 우리는 존을 고발합니다. 쌍둥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죠. 그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동조했답니다. 그 순간 투툴스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는 그들 중에서 훨씬 가장 겸손한 아이였는데 실제로 그는 유일한 겸손한 아이였죠. 그래서 웬디는 투툴스에게 특히 부드럽게 대해줬어요. 그의 순수함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으니까요. 제가요, 투툴스가 주저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는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안 돼, 투툴스. 웬디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투툴스가 일단 말을 시작하면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었지만 그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버릇이 있었답니다. 그의 말은 끝없이 이어지곤 했죠. 제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면 그가 무겁게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진 것처럼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마이클, 혹시 제가 아기가 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은 너무나 엉뚱해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안 돼, 안 될 거야. 마이클이 딱 잘라 말했죠. 그는 이미 자기 바구니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논쟁은 허용하지 않는 듯 했답니다. 제가 아기가 될 수 없다면 투툴스가 점점 더 무겁고 한없이 무겁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죠. 혹시 제가 쌍둥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는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찾으려 했었답니다. 안 돼요. 정말 쌍둥이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들은 진지한 표정이었죠. 쌍둥이가 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듯 했답니다. 제가 중요한 무엇이 될 수 없다면 투툴스가 마지막 희망을 놓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죠.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제가 재주를 부리는 걸 보고 싶으세요? 그는 마지막으로라도 자신을 드러내려 했어요. 아니, 그들 모두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는 말을 멈췄죠. 그의 어깨는 축 처졌답니다. 저는 정말로 희망이 없었어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그의 순수하고도 슬픈 내면을 보여주었어요. 증오스러운 고자질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어요. 마치 정글 속의 작은 싸움처럼 아이들은 서로를 고발하기 시작했죠.
슬라이틀리가 식탁에서 기침을 해요. 쌍둥이들은 치즈케이크를 허락도 없이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 컬리가 버터와 꿀을 둘 다 혼자 다 가져가요. 닙스가 입을 가득 채운 채로 침 튀기며 말해요. 이러한 고자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어요. 나는 쌍둥이들을 고발합니다. 나는 컬리를 고발합니다. 나는 닙스를 고발합니다. 식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웬디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답니다. 오이런, 오이런, 웬디가 외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숨과 함께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나는 가끔 노처녀들이 부러워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끄러운 아이들 없이 얼마나 평화로울까요? 그녀는 잠시 상념에 잠겼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소란을 이어가지 말고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느질 바구니 앞에 앉았죠. 그 바구니 안에는 무거운 짐처럼 쌓인 양말들과 평소처럼 모든 무릎에 구멍이 뻥 뚫린 양말들이 가득했답니다. 그녀의 손은 지칠 줄 몰랐어요. 웬디,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나는 요람에 넣기에는 너무 커요. 이제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성장통이 섞여 있었죠. 나는 요람에 누군가가 있어야 해. 그녀가 거의 쏘아붙이듯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너는 이 중에서 가장 작잖아. 요람은 집에 두기에 그렇게 좋고 아늑한 곳이야. 누가 지켜줘야 할 아기가 있어야 엄마는 행복하단다. 그녀는 마이크를 달래듯 말했어요. 그녀가 부지런히 바느질하는 동안 아이들은 그녀 주위에서 끊임없이 놀았어요. 그 낭만적인 불빛에 비춰진 행복한 얼굴들과 팔랑거리는 팔다리들의 무리. 이 모습은 지하의 집에서 매우 익숙하고 평화로운 장면이 되었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스며들어 있었죠. 그때였어요. 위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고 웬디는 확신할 수 있듯이 그걸 가장 먼저 알아챘어요. 그녀의 감각은 언제나 예민했으니까요. 아이들아, 너희 아버지 발소리가 들려. 그는 너희가 문에서 그를 맞이하는 것을 좋아하셔. 어서 가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렴. 그녀는 아이들을 재촉했어요. 위에서는 인디언들이 피터 앞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터의 말을 경청하며 순종적인 자세를 취했죠. 잘 지켜라, 용사들아. 내가 말했다. 너희의 충성심을 잊지 않겠다. 피터는 다시 한번 자신의 권위를 확인시켰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쾌활한 아이들이 나무에서 그를 끌어냈죠. 그들은 피터를 보자마자 환호했답니다. 이전에 자주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불행히도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소년들을 위한 맛있는 견과류뿐만 아니라 웬디를 위한 정확한 시간도 가져왔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와 함께 악어 시계가 들려 있었어요. 피터, 당신은 그저 그들을 너무 망치는 것 알죠? 웬디가 새침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운 질책이 담겨 있었죠. 아이들이 당신한테 너무 응석바지가 될까봐 걱정돼요. 아, 노부인, 피터가 총을 걸어놓으면서 능글맞게 말했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때서요? 엄마들을 노부인이라고 부른다고 그에게 말한 사람은 저예요. 마이클이 컬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그의 눈은 반짝였죠. 제가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줬다고요. 나는 마이클을 고발합니다. 컬리가 그 즉시 크게 외쳤어요. 아이들의 고자질은 끝이 없었죠. 그들의 순진한 고발에 웬디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첫 번째 쌍둥이가 피터에게 달려왔어요. 아버지, 우리 춤추고 싶어요. 오늘 밤은 특별하니까요. 춤춰라, 꼬마야. 피터가 말했는데 그는 아주 좋은 기분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겨움이 가득했죠. 오늘 밤은 얼마든지 춤을 춰도 좋단다. 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춤추기를 원해요. 쌍둥이들이 간절하게 졸랐어요. 피터는 정말로 그들 중 가장 춤을 잘 췄지만 그는 충격받은 척했어요. 나를, 내 늙은 뼈들이 덜컹거릴 텐데 내가 춤추기엔 너무 늙었지 않니? 그는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엄마도요. 아이들이 덧붙였어요. 그들은 엄마도 함께 춤추기를 바랐답니다. 뭐라고 웬디가 외쳤어요. 그녀는 정말 놀란 표정이었죠. 이렇게 한아름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춤을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하지만 토요일 밤이에요. 슬라이틀리가 넌지시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죠. 그건 정말로 토요일 밤이 아니었고 적어도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오래전에 날짜 세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싶을 때마다 항상 이것이 토요일 밤이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들은 거리낌 없이 그걸 했답니다. 토요일 밤은 그들에게 마법 같은 시간이었으니까요. 물론 토요일 밤이죠. 피터, 웬디가 결국 누그러지며 말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답니다. 우리 같은 체격의 사람들이, 웬디. 피터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체면에 걸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직 우리 자식들 사이에서만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거예요. 웬디는 그를 설득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만이에요. 맞아, 맞아. 피터는 마침내 동의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춤춰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먼저 잠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건 그들의 특별한 밤의 의식이었답니다. 아, 노부인, 피터가 웬디에게 옆으로 다가가 작게 속삭였어요. 불가에서 몸을 녹이며 그녀가 앉아 발뒤꿈치를 돌리는 것을 따뜻하게 내려다보면서요. 하루의 수고가 끝난 후 저녁에 당신과 내가 불가에서 이렇게 쉬면서 꼬마들이 근처에서 평화롭게 놀고 있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세상에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달콤해요. 피터, 그렇지 않나요? 웬디가 말했는데 몹시 만족스러워하며 피터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피터, 컬리는 당신 코를 닮은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네요. 마이클은 당신을 닮았어. 특히 그 눈이요. 그녀는 그에게 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답니다. 사랑하는 피터, 그녀가 말했죠. 물론, 이렇게 큰 가족과 함께 나는 이제 내 전성기가 지났지만 당신은 나를 바꾸고 싶지 않죠. 그렇죠?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소중한가요? 아니, 웬디. 피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확실히 그는 변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불편하게 그녀를 보았는데 마치 깜빡거리며 알다시피 자신이 지금 깨어 있는지 잠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의 내면에서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피터, 왜 그래요? 무슨 일이죠? 웬디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답니다. 나는 그저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했는데 약간 겁먹은 듯한 목소리였어요. 내가 그들의 아버지인 건 단지 가짜인 거죠. 그렇죠? 진짜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오, 그래요. 웬디가 딱딱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피터가 아직도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죠. 알다시피 그가 사과하듯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변명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그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면 나를 너무 늙어 보이게 할 거야. 나는 영원히 어린아이로 남고 싶어. 그는 자신의 소망을 털어놓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것이에요. 피터, 당신 것이고 내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부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웬디는 부드럽게 그를 설득하려 했어요. 이 아이들은 우리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에요. 하지만 진짜는 아니죠. 웬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정했답니다. 그는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했어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피터의 환상을 존중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안도의 한숨을 분명히 들었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숨소리 같았어요. 피터, 그녀가 단호하게 말하려고 애쓰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피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죠. 나에 대한 당신의 정확한 감정은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헌신적인 아들의 감정이야, 웬디. 피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웬디는 그 말에 서늘함을 느꼈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하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맨 끝에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았어요. 그녀의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당신은 정말 이상해. 그가 솔직하게 당황하며 말했죠. 그는 웬디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는 듯 했어요. 그리고 타이거 릴리도 똑같아. 그녀가 나에게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데 그녀는 그게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말해.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그건 아니에요. 웬디가 무시무시한 강조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죠.
이제 우리는 그녀가 왜 인디언들에게 편견을 가졌는지 알 수 있답니다. 그들의 태도가 웬디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엇이죠? 피터는 여전히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그는 웬디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건 숙녀가 말할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요. 웬디는 말을 아꼈답니다. 그녀는 피터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 좋아. 피터가 말했는데 약간 짜증이 나서였어요. 그는 웬디의 모호한 태도에 불만을 느꼈죠. 아마 팅커벨이 나에게 말해줄 거야. 그녀는 솔직하니까. 오, 그래요. 팅커벨이 당신에게 말해줄 거예요. 웬디가 경멸하듯 쏘아붙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버림받은 작은 생명체예요. 그런 요정의 말을 믿으시겠다고요? 여기서 자기 침실에 있던 팅크가 엿듣고 있다가 무례한 무언가를 빽빽거렸어요. 그녀는 웬디의 말에 격분한 듯 했답니다. 그 작은 요정의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그녀는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데 피터가 통역했어요. 그는 팅크의 말을 듣고 놀란 듯 했어요. 그에게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죠. 그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아마 팅크가 내 어머니가 되고 싶은가 봐? 그는 순진하게 물었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 팅커벨이 격분하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녀는 그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웬디는 더 이상 번역이 필요 없었답니다. 그녀는 팅크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거의 그녀에게 동의해요. 웬디가 쏘아붙였어요. 웬디가 이렇게 쏘아붙이다니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정말 많이 시달렸고, 그녀는 그 밤이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알지 못했답니다. 만약 그녀가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쏘아붙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 중 누구도 앞으로 닥칠 일을 예측하지 못했죠. 미래는 늘 알 수 없는 법이니까요. 아마도 모르는 것이 최선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무지는 그들에게 1시간 더 기쁜 시간을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섬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60분이라는 값진 기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그저 기뻐하자고요. 이 순간의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들은 잠옷을 입고 신나게 노래하고 춤췄어요. 그렇게 유쾌하게 오싹한 노래였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척했고 곧 진짜 그림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진정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게 될 것을 거의 알지 못했죠. 그들의 웃음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답니다. 춤은 너무나 시끌벅적하게 즐거웠고 그들은 침대 위에서 그리고 침대 밖에서 서로를 얼마나 치고받았는지 그건 춤이라기보다는 신나는 베개 싸움에 가까웠고 끝났을 때 베개들은 마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파트너들처럼 한판 더를 주장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열정은 끝이 없었답니다. 웬디의 굿나잇 이야기 시간이 되기 전에 그들이 서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들, 심지어 슬라이틀리도 그날 밤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시작은 너무나 끔찍하게 지루해서 그건 다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소름 끼치게 했고 그는 결국 우울하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건 정말 지루한 시작이야. 내 말은 그냥 이게 끝이라고 가장하자. 더 이상은 무리야. 그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이 서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그들은 모두 침대에 들어가 웬디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이자 피터가 유일하게 싫어하는 이야기였어요. 보통 그녀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는 참지 못하고 방을 떠나거나 아니면 귀를 막았죠. 그는 그 이야기가 불편했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만약 그가 이번에 그런 행동들 중 하나라도 했다면 그들은 모두 여전히 섬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밤 그는 놀랍게도 자기 의자에 묵묵히 남아 있었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알 수 없는 예감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가 그 자리에 머문 이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숨어 있었으니까요.